오늘은 지난번 1편에 이어서 테슬라 모델 3 차량 설정 방법 2편입니다. 오토파일럿 메뉴 열어보면 가장 위에 크루즈 차간거리라고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시 앞차와의 거리를 얼마 정도로 유지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대부분 여기에서 설정하지 않고 이 휠 버튼 왼쪽 멀어지고요. 오른쪽으로 하면 차간거리가 가까워지고, 운전 중에 많이들 설정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 스티어링 휠 위에 있는 휠 버튼으로 대부분 조작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래쪽에 오토 스티어 기능을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괄호 열고 베타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껐다가 한번 키면은 이런 아주 긴 경고가 뜹니다. 말은 길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아직은 베타 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여기서 얘를 누르고 이 기능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어쨌든 오토 스티어든 오토 파일럿이든 주행 중에 사고가 난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고 문구 같은 것을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쓰지 않으셔야죠. 아니오를 눌러서 안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를 눌렀다는 것은 오토파일럿이든 오토크루징이든 주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전방 주시를 하고 운전에 집중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토파일럿의 좁은 의미의 오토파일럿은 크게 오토크루징, 그러니까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서 또 차량 제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주행하는 기능이고요. 오토 스티어는 차선의 정중앙을 유지하면서 차로 유지 기능을 오토 스티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이것도 여러가지 경고 문구가 많이 뜨는데요. 역시 본인 책임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2월에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이 배포가 되어서 여러가지 리뷰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도 있으니까 이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은 그 영상을 링크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오토파일럿 내비게이션 설정도 있는데 그때 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차량 호출, 사실 실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서먼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서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여러 경고 문구들이 많이 뜹니다. 그래서 서먼 사용 중에도 차량이 혹시 장애물이라든가 옆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차를 멈출 준비를 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차량 호출 설정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그때 제가 설명해드린 영상에 모델 S를 가지고 설명해드렸는데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혹시 키팝을 가지고 계신다면 키팝으로 서먼 기능을 쓰고 싶으시다면 여기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를 아니오에 꼭 두셔야만 합니다. 여기도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를 끄면 여러 경고 문구가 또 뜨는데요.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를 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위험성이 올라가지만 그래도 좀 더 편리하게 쓰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얘를 눌러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대기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간혹 서먼을 사용하려고 폰을 켜서 혹은 키팝을 눌러서 이렇게, 스마트 서먼도 마찬가지죠. 서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차량의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은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여기 대기 모드를 눌러보면, 대기 모드를 사용한다는 의미는 주인이 호출을 했을 때 차량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카메라라든가 센서들을 켜놓고 대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기 모드 사용에 ON을 해놓으면 서먼을 처음에 호출할 때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전기를 더 많이 잡아먹겠죠. 집이라든가 직장, 즐겨찾기 이런 부분은 제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차량 호출 대기 모드는 배터리 잔량이 20%보다 높을 때만 작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배터리 잔량이 2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대기 모드는 항상 그냥 꺼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차량 호출 설정은 그 관련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대기 모드는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속도 제한 경고, 끔, 화면 표시, 경고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제한 속도가 60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량의 속도가 60을 넘게 되면 화면에 경고를 해준다거나 혹은 경고음을 발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불편하다면 끄시면 되고요. 화면 표시로만 해주시게 되면 화면에만 표시가 되고, 60이라고 쓰여있는 빨간 동그라미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 경고음을 켜도록 하게 되면 경고음까지 나게 됩니다.
최고 속도 대비 10으로 해놓으니까 60이 제한 속도지만 70이 넘어야만 경고음이 울리고요. 여기를 만약에 0으로 해놓고 지금 60, 네, 이번엔 60이 넘어가면 경고음이 울리죠. 시끄럽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이걸 설정해 놓은 걸 모르고 차에서 계속 시끄러운 경고음이 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는 분들 가끔 계십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속도 제한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 메뉴가 관계가 없고요. 그 외에 국도라든가 시내 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의 최고 속도를 설정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도라든가 시내 도로에서 그 도로의 최고 속도에 맞게 오토파일럿 최고 속도도 설정하시려면 그냥 이렇게 0으로 두시면 되고요. 최고 속도가 60이지만 나는 70 정도까지 오토파일럿을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플러스 1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고 속도 대비 값을 0으로 해놨을 때 여기서 오토파일럿을 실행을 하면 바로 60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네, 여기를 최고 속도 대비 값 플러스 5로 해놓고 오토파일럿을 실행하면 65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대해 놓고 플러스 5라던가 플러스 10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전방 충돌 경고는 오토매틱 이머전시 브레이킹, 자동 응급 제동 장치. 전에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실험을 하고 테스트를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AEB는 주행하다가 보면 오토파일럿이 꺼져 있더라도 수동으로 운전하더라도 앞차와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접근한다거나 혹은 앞에 보행자가 지나간다거나 하면 이 경고가 여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발생해도 차량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까지 밟아줄 수 있고요. AEB의 민감도 정도를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그 다음 차선 이탈 회피입니다. 차선 이탈 회피 기능은 차량의 속도가 65km 이상일 때만 작동을 합니다. 65km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가 물론 오토파일럿이 아니고 수동으로 운전할 때, 오토파일럿으로 운전할 때는 차선 이탈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수동으로 운전 중에 차선을 밟는다거나 혹은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이 표시를 해주게 되고 또 다시 정상적인 차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을 살짝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더 강제적으로 차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물론 이 기능에도 불구하고 차선이 변경되긴 합니다. 그리고 차선 변경 지시등, 흔히 말하는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넘어가면 당연히 이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요. 차선 이탈 회피를 보조에 두고 시속 65를 넘은 상태에서 차선을 살짝 밟았더니 파란색으로 다시 한번 살짝 차선을 밟았더니 운전대가 자동으로 스티어링 휠을 살짝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작동하고 있더라도 운전자가 강제로 운전대를 살짝 틀면 물론 차선을 넘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이 차선 이탈 회피 기능이 항상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줄 거라고 너무 과신하지는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의도를 더 중시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항상 깜빡이를 켜고 차선 변경을 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경고만 해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덜덜덜 떨립니다. 아마 화면으로는 못 느끼실 텐데 운전대가 덜덜덜 떨리면서 이 차선 이탈 회피 기능 나오기 전에 기본 기능이 사실은 이렇게 운전대가 덜덜덜 떨리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새롭게 나온 기능이 이 경고만 하는 게 아니고 보조까지 해주는 걸로 해서 아까처럼 파란색으로 화면상에 보여주고 또 스티어링 휠을 차가 강제로 살짝 잡아주는 그 기능이 나중에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충돌 경고음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사이드 미러에 잘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잖아요. 그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는데 만약에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넣는다거나 했을 때 삐빅 하는 경고음을 발생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자동 긴급 제동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전방 충돌 경고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전방 충돌 경고는 경고만 보내주지만 자동 긴급 제동까지 켜놓게 되면 수동으로 운전 중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에 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차량을 자동으로 제동시켜주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 자동 긴급 제동을 꺼버리면
끄려고 하면 경고가 뜨잖아요. 이걸 켜놓는 게 기본적인 설정이고, 이걸 꼭 끄고서 뭔가 해야 된다면 어떤 장애물에 갖다가 충돌시켜야 된다거나 뭐 그럴 일도 물론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땐 꺼야겠죠. 뭐 다른 차와 충돌해서 자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켜져 있으면 자살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든 예시가 좀 부적절하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이걸 끄고 그냥 충돌을 해야죠. 네. 그 다음 장애물 감지 가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이걸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장애물 감지 감속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데, 이 번역을 장애물 감지 가속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가속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차량의 속도를 줄여주는 의미입니다. 이 기능도 예전에 테스트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 자동 긴급 제동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장애물 감지 가속은 저속에서, 그러니까 주차 같은 거 할 때 앞쪽에 벽이라든가 장애물이 있을 때 엑셀을 밟아도 엑셀 밟은 만큼 속도가 나질 않고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을 밟았을 때 차가 전진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물론 차가 전진은 하는데 보통 때 장애물 없을 때처럼 가속이 되지 않고 가속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장애물 감지 감속이라고 표현해야 사실 알아듣기 쉽죠. 어떤 유튜버 분께서는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잘못된 영상인데요, 테슬라 차량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빠르게 접근할 때 그 차량을 감지하고 빠르게 가속을 해서 그 뒷 후방 차량과의 충돌을 회피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영상들이 가끔 올라오는데, 그건 다 가짜고요. 그건 다 운전자가 엑셀을 밟아서 피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유튜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토파일럿 설정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내비게이션